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뭐 코인 등등의 뭐 암호화폐, 암호자산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예. 이제는 이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시대. 맞습니다. 좀 더 나가면 기업별로도 자기네 디지털 자산을 만들어내는 시대. 예, 맞습니다. 더 나가면 개인이 디지털 머니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너도 나도? 너도 나도. 그럼요. 그럼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NFT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이제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예. 대체 불가 토큰. 예. 그래서 난펀저블이 대체 불가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 하나랑 우리 정 교수님 갖고 비트코인 하나는 서로 교환이 되잖아요. 예. 왜냐면 가치가 같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NFT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소유권 증서거든요. 디지털 소유권 증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집을 갖고 있으면 등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등기 시스템인 거죠. 소유권은 이 집은 내 거야. 그렇죠. 그리고 주민번호하고 주소하고 다 예. 있잖아요. 그런 등기 시스템이 바로 NFT인데 그래서 제가 그림, 모네 작품을 갖고 있는 디지털 소유권 예. 그건 이제 NFT라고 하는데 모네 NFT가 있고 정 교수님은 피카소 그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예. 그 두 개의 토큰이 서로 교환이 될까요? 그 모네 그림 가격은 뭐 한 1,000억이고 예. 피카소 그림 가격은 뭐 1,500억이다. 예. 그게 이제 무슨 옥션 같은 데 가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경매 가격을 예. 봐서 그러니까 1대1로 교환이 되냐 이거죠. 바꿀 수 있냐 이거죠. 아니죠. 돈 제가 더 받아야죠. 제가 피카소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대체가 불가능하다. 예. 교환이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 그러한 소유권 증서기 때문에 네. 다른 거랑 1대1로 바로 교환이 안 된다. 코인과 같이. 그게 예. 이제 NFT인데 예.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예. 또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녹음을 한 거죠. 본인이 직접. 예.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두고 원래는 이제 디지털 파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사가 가능하잖아요. 무한 복사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원본인지 모르기 모르죠. 때문에 희소성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NFT는 뭐냐면 이게 진짜야.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게 진짜야라고 그 토큰에다가 써져 있거든요. 그 원본성. 그래봤자 그냥 파일이죠, 하나에. 그렇죠. 파일인데 이게 진본이고 다른 거는 다 사본이에요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아, 그거는 복사하면 이게 원본이요라고 하는 건 복사가 안 되는군요.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요게 희소성이 디지털 파일이 희소성이 생기는 거예요. 예. 진본성이 생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원본에 대한 개념이 생기니까 이 원본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만든 뭐 그림이나 또는 음성 파일, 또는 노래 이런 것들을 이게 원본이고 제가 유명한 가수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만든 소유권 증서죠. 예. 그 NFT를 사고 팔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그거는 개인이 발행한 토큰이죠. 디지털 머니죠, 사실 자산이죠. 그래서 뭐 대선 후보는 뭐 자기가 찍은 거를 NFT화를 해서 팔겠다. 그래서 그걸로 정치자금 모금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시대가 오고 또 유명한 뭐 BTS나 여러 가수들도 자기가 노래한 가사 예. 그 부분을 NFT화해서 사고 파는 시대가 오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되면 끼 있는 2030 많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뭐 K컬처 해가지고 뭐 시나리오도 적고 웹툰도 있고 뭐 영화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가사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저장해 놓고 NFT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산 사람한테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수익을 쉐어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다 그러면 전 세계 누가 그거를 사가지고 같이 이익을 공유하고 처음 만든 사람은 그거를 시드머니로 더 개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른바 저작권. 예. 저작권료를 받는 개념도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그 작곡자가 그 곡에 활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다 받았다면 예. 아예 그럼 내가 이 곡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NFT를 초장부터 먼저 전 세계인에게 팔면 예. 거기서 거금을 우선 모을 수 있고 그럼요. 그리고 그러면 그걸 나누어 가진 사람들은 이
이 음악이 활용될 때마다 생기는 저작권료를 나눠 갖는다.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리고 이제 또 원작자가 있는데 이것들이 NFT가 팔릴 때마다 예. 일정 비율, 예를 들어서 10%가 원작자한테 계속 수입이 오는 예. 그런 구조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전 세계 우리가 K컬처 요즘 영화도 잘 만들고 드라마도 만드는데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죠. 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예. 디지털 자산들을 서로 만들고 서로 유통시키고 쉐어하고 하는 그런 세상이 열린다. 그럼요. 이게 디지털 자산 혁명이다. 이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디지털 소유권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걸 토큰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디지털 토큰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우리가 뭐 100억짜리 빌딩이 있다. 예. 근데 강남에 있고 목이 좋은 건 알아요. 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장사가 잘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100억이 없어서 그 부의 기회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 100억짜리 빌딩의 소유권을 100억 개의 토큰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내가 10,000원이니까 10만 원이니까 그 토큰을 사면 10만 원어치 그 빌딩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문짝 하나 뭐 이 정도. 그건 문짝이 아니죠. 아무튼 디지털화된 10만 원어치의 주인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월 수익 임대료가 나오잖아요. 나오면 나눠 갖는다. 그 포션만큼 나눠 갖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가 정말 좋은 목이 있고 이게 장사가 잘 되고 확인하고 이 빌딩의 주인이 되고 싶어. 근데 돈은 없어. 그렇지만 디지털 토큰화가 된다 그러면 제가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돈이 생기는 대로 그걸 투자해서 부의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이 되게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당장 내일이라도 제가 500억짜리 건물 하나 눈독 들인 게 있으면 자, 사람들 모이세요 하면 살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 주인이 판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매물로 나와 있는데 자, 모이세요 해서 500만 명만 모으면 사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갖고 있는 건물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깔고 있죠. 활용이 안 되죠. 활용이 안 되죠. 근데 그거를 토큰을 한 50%를 토큰화해서 시장에 팔아버리면 그러면 그 5억에 대한 돈이 생기고 이거를 경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든지 뭐 새로운 걸 돌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눌러 살고 있는 집인데 그 토큰을 구매하는 사람은 이득을 얻을 길이 없잖아요. 이득은 이제 부동산이 올랐을 때 나중에 같이 이익을 쉐어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월세 돈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만약에 국가가 활용한다 그러면 요즘 뭐 공공임대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진짜 살기 좋고 원하는 데는 뭐 강남이든 그 주변이면 뭐 임대 하나 하려면은 10억 정도 들여서 한 사람한테 임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 10억짜리 집 중에 정부는 지자체는 뭐 1억 정도만 하고 나머지 9억을 아까 토큰 같이 국민주로 분배를 하는 거야. 그 대신에 이제 돈 많이 가는 사람이 다 갖지 않기 위해서 캡을 두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까지만 투자한다든지 뭐 상한 100만 원까지만. 그렇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거잖아요. 그게 좋은 건물이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임대 지자체 입장에서는 하나 할 거를 10개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돈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임대자한테는 자기가 그 빌딩에 또 10만 원씩 사면 주인이 점점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민 입장에서는 부동산 이익을 서로 나눠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윈윈 시스템이 되는 거죠. 진짜 새로운 세상이네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앞으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겠구나 싶은데 한편에서 금방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우리가 초창기라고 말한 코인이 뭐냐 하는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 암호자산들의 가격이 무슨 널뛰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종의 투기 시장의 투기 상품화 돼버린 거거든요.
이 현상을 보면서는 사람들이 야 디지털 자산 혁명 모르긴 몰라도 그거 위험해 이 생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예.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보통 S커브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그거의 전망, 미래 전망이 밝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될 거야 라고 해서 사람들이 기대가 부풀거든요. 그러면 너도 나도 막 투자해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품이죠. 그게. 그렇죠. 기술은 아직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옛날에, 지금 단계가 그런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닷컴 버블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새로움인가 해가지고 인터넷 전화가 굉장히 인기였는데 인터넷 속도가 받쳐주지 못하니까 거품이 꺼졌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처럼 아직도 블록체인이 계속 발전하는 단계인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거야 해가지고 이제 기대치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품이 생긴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투기 자본이 이제 그거를 오히려 이용하죠. 예,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죠. 지금 단계는 바로 아직 그 단계다. 그렇죠. 예. 게다가 또 하나는 아까 무슨 뭐 신뢰가 기반이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예. 또 위변조나 해킹이 어렵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러나 보세요. 북한. 예. 북한이 사이버 전사들을 육성해가지고 전 세계 그 가상화폐 시장들을 털어서 몇백억씩 가져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국가 범죄 집단이잖아요. 그게 가능한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 자체는 블록체인으로 위변조가 안 돼서 안전한데 예. 그거를 저장하는 거래소는 중앙화 시스템이거든요. 아직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제 화폐 비트코인이 있다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한 암호가 거기에 중앙화 시스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블록체인에서 주고받는 게 아니고 그 거래소 내 장부에서 주고받으니까 요게 털리면 다 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해킹을 그럼 앞으로는 그런 이 거래소도 없어집니까? 그거가 이제 탈중앙화된 거래소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못 털어요? 그거는 못 털죠. 털 수가 없죠, 그거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지갑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핸드폰을 해킹한다거나 예, 또는 거기에 이제 올라가는 프로그램에 이제 버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있죠. 그럼 그 버그를 이용해서 또 털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에 못 터는 건 없고 아니 그러면 완패의 관계다. 뭐 그러니까 미래 방향까지는 좋은데 지금 단계로 봐서는 거품도 많이 껴 있고 투기 시장화되어 있고 털릴 위험도 있고 아직은 위험하네요. 그게 이제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을 뭐 주식시장 같으면 이제 막 서로 자전거래 해가지고 가격을 올려놓은 다음에 개미들이 사기 시작하면 이제 다 털고 나가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법이 없다 보니까 처벌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빠르게 법제화를 하고 좀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죠. 지금 그런 걸 법제화한 나라가 있나요? 그게 이제 스위스나 싱가포르 같이 금융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는 그런 거를 이제 아예 법제화하고 아예 은행에서 그런 암호화폐 이런 거를 다룰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주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세금만 걷어가려고 지금 법제화가 된 상태죠.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수익에 과세하겠다. 그렇죠. 지금 그런 방침만 있는 거죠. 그게 예. 물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 그다음에 이제 불법 거래, 예를 들어서 뭐 마약 거래나 무기 거래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정도만 지금 돼 있고 정확하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상태는 아직 안 돼 있는. 그런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예. 이게 한 10년 안에 전부 그렇게 바뀝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정부의 대책, 특히 이제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미국은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뉴욕이 월가가 있는 뉴욕이 이제 비트 라이센스라고 해가지고 그 라이센스를 합법화하고 또 불법 자금에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런 규제를 두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필요한 거죠.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게 자유롭게 거래되고 유통되고 이런 세상은 얼마나 걸립니까, 앞으로? 글쎄 뭐 제가 점장이가 아니라서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한 5년에서 10년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현실 세계에 살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가상 세계로 많이 옮겨갔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회의를 해도 뭐 같이 온라인 상에서 왔다 갔다 하고 또 거기서 쇼핑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또 교육도 받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요즘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세계에서 우리의 생활권이 옮겨가거든요. 예. 근데 그 가상 세계는 국가라는 바운더리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이 다 모인 거죠. 예를 들어서 BTS가 거기서 공연을 했는데 1억 6천만 명이 모였으니까요. 예. 그럼 거기서 뭐 입장료를 걷는다 그러면 뭘로 거둘 거예요? 달러로 할 거예요? 원화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암호화폐 또는 저는 그냥 디지털 머니가 거기에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그래도 지금 어차피 그런 그 디지털 머니 가상화폐도 현실적인 돈의 가치로 뭐 어제는 4,700만 원이었다가 뭐 오늘은 3,800만 원으로 떨어져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은 현실적 돈의 가치랑 하나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연결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초창기는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모든 사람,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행량이 점점 줄고 있긴 하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는데, 이제 쓸 사람은 다 쓰고, 발행도 거의 다 되고, 그러면 거의 안정화되겠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때 조금 이제 결제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이제 요즘은 그 변동성 때문에 달러 1달러를 코인 하나로 매핑 시켜서 그런 것도 생겼어요. 그래서 변동성을 없앤 그런 이제 전자화폐 디지털 머니가 만들어졌죠. 그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가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럼 조금 지나면 이제 교수님 학교에서 일하시고 월급 받을 때 나는 내 월급의 70%는 그냥 원화로 주고 30%는 디지털 화폐로 줘.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그래서 어느 그 미국의 주지사는 비트코인을 월급으로 받고 있잖아요. 이미 받고 있죠. 근데 그거로 사는데 불편함이 아직 없나요? 불편하겠죠. 변동성이 커니까요. 근데 이제 선두적인 그런 가상 실험을 이제 하는 거고, 이제 나중에 가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없으니까. 그런 거는 받을 수 있겠죠. 뭐 너도 나도 전부 너무 다양하면 이게 혼란스러워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여기도 국제 표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춘추 전국 시대인데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한 두세 개 정도로 정리가 되겠죠. 우리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디지털 자산 혁명의 시대는 이제 곧 올 수밖에 없다. 이쪽을 몰라서는 기업의 미래가 없다.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건 또 왜 그런 거예요? 기업은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디서 부를 창출해내는 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기업이 뭐 제조업도 있긴 하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런 디지털 전환된 기업들, 가상세계, 메타버스 등 거기서 기업 활동을 하잖아요. 만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재화를 교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쓰이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인 거죠.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이 안 돼 있는 회사들은 기업들은 현실에서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가상 세계에서 지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인가 되면은 50% 이상이 다 가상 세계에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면 기존의 은행들 있잖아요. 다 망하나요? 은행들은 뭐 망하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그 이익 부분을 양보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래서 국가가 CBDC 예를 들어서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 머니가 만들어지면 내 핸드폰에다 그 돈을 두고 핸드폰을 바로 이동을 하니까 은행이 필요 없어지죠. 굳이 계좌로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그 기회들이 중앙화 대신에 좀 더 싼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죠. 금융업의 미래라는 거는 확실히 새로운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업이라고 하는 그 업종은 줄어들겠네요. 제가 볼 때. 업이 자체는 더 확장이 될 것 같고요. 그걸 하는 주체가 중앙화냐 탈중앙화냐 또는 요즘 IT 기업
핀테크 기업들이 더 들어가서 서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사용자한테는 더 편하게 되겠죠. 자, 이제 우리 기업이나 뭐 금융업 이런 데까지 나왔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방송 지켜본 시청자분들, 그럼 나는 지금 뭘 해야 돼? 그러면 나 아직은 뭐 코인이 뭐니 투자 무서워서 못 하겠는데 나는 지금 이제 뭐 해야 돼? 내가 지금은 그때 주식 조금 사고 뭐 어디 적금도 들고 이러고 있는데 난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보통은 뭐 주식도 그렇고 자기가 공부하지 않으면 그거를 이제 오랫동안 좋은 주식을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개인 투자자가 이기는 방법이라고. 그 교과서적 투자의 방법이죠. 그렇죠. 우량주 장기 보유. 근데 이제 그걸 알지 못하면 금방 팔게 되죠.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게 되는 것처럼 모든 자산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알고 하면 투자, 모르고 하면 투기, 돈 빌려서 하면 도박,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디지털 자산 공부할 단계다. 예, 맞습니다. 당장 투자하라고 권유는 못 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거는 어려워요. 그죠? 예. 그러나 이제 점점 누구나 여기에 투자하는 세상이 열릴 테니 좀 공부해서 알고 계셔라 이겁니까? 그렇죠. 지금은 준비할 단계고 공부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혁명이 뭔지 요만큼 이제 감을 잡았습니다. 인호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한 50분 이야기 나눴는데 한 10분이라도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지금 말씀을 듣긴 했는데요. 그러나 관심은 계속 가져야 할 그 분야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